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임명한 후보자라면 일단 흠집부터 내고 보려는 구시대적 정쟁 의식이 자멸의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통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질과 비전을 확인하고 신속한 인준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강덕구 최고위원이 발언합니다. 선거관리 부실의 문제점을 드러낸 선관위의 무능은 기관 운영의 여러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번 터지니 본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당연히 썩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위험해집니다. 선관위라고 애일 수는 없습니다. 지난 19일 대통령께서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제안하셨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대통령의 분명한 개혁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조금 전에 정청래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제 여야 정당이 분명히 화답할 차례입니다. 선관위 개혁은 이제 시대의 요구이고 그리고 국민의 요구이고 그리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헌법이 울타리 뒤에 숨어 있었던 선관위 개혁을 위해서는 이제 개헌이 불가피합니다. 독립은 보장하되 책임을 강화하는 것, 그것은 당연히 가야 할 길입니다. 권한은 존중하되 견제는 가능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제 정당은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법무부가 교종미래혁신단 출범을 밝혔습니다. 교정본부를 독립시켜 교정청으로 승격하고 그리고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은 125.8%라고 합니다.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문제입니다. 수용자 인권 침해 논란과 교정기능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왜 수용자 인권에 신경 쓰냐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교도소 안이 무너지면 교도소 밖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교정기능 강화는 수용자의 재범을 막고 그리고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고 사회 안전망의 문제입니다.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이고 그리고 가치입니다. 낮은 곳의 인권까지 지키는 나라가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입니다. 국회에 이미 교정청 신설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의 발언이 이어집니다. 지난 6월 2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왜 검찰청을 폐지해야 하고 왜 정치검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까지 엮어보겠다며 윤석열 검찰이 쪼개기 후원이라고 우기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판결했고 재판부도 무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직권으로 쪼개기 기소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검찰의 조작 기소를 공소기각 판결로서 바로잡았습니다. 기소도 되지 않은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의 판단을 받게 한 것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정치검찰이 마구 휘두르던 쪼개기 기소를 재판부에서 단죄한 첫 사례입니다. 무엇보다도 검찰이 여전히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1심 판결 후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연어 술파티 의혹을 감찰하고 있는 서울고검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울고검은 재판부의 감찰 자료 제출 요청에 불응했고 거듭 재판부의 요청을 받고서야 일부 자료만 제출했다고 합니다. 법무부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정황을 확인하고 서울고검에 수사 감찰을 지시한 지 8달이 넘게 수사를 했음에도 관련 감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재판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빌미를 검찰이 제공한 셈입니다. 이러니 검찰이 틈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국민과 진실이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와 이익만 챙기려 한다는 국민법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고 남용하는 정치검찰에게 어떻게 정의와 인권을, 적법 절차를, 보완 수사권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추가 수사권이든 보완 수사권이든 티끌만한 수사권이라도 남겨둘 경우 제2의 윤석열 정치검찰이 출연하여 제 식구 감싸기, 정적 제거, 표적사와 조작 기소에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재판에서 다시 확인된 것처럼 정치검찰에게 직접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보복 수사에서부터 윤석열 검찰까지 수십 년간 완전한 검찰 개혁을 간절히 바래왔던 국민과 우리 민주당 당원들을 우롱하는 기만적인 일입니다. 어서 법사위를 구성하고 형사법 개정 심의를 해나가야 합니다. 민주당 8월 전당대회를 기다릴 여유도 이유도 없고 또 그때까지 방치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10월 2일 중수청 공소청으로 출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검찰 보안 사건 완전 폐지를 해야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윤석열 정치검찰 부활을 노리는 수구 세력에게 검찰 개혁을 막을 빈틈과 시간을 벌어질 것입니다.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서 재확인되었듯이 정치검찰이 또다시 출연해 수사권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수사권으로 보복하는 깡패와 같은 짓을 다시는 저지르지 못하도록 수사 기소 완전 분리, 검찰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검찰 개혁을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과 우리 당 당원들의 절실한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문정복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중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는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연어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당시 상황을 전한 교도관 진술을 검찰이 증거로 내지 않는 등 증거를 취사 선택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는 2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서 무죄를 받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중 유죄만을 앞세워서 마치 자신들의 주장이 모두 입증된 것처럼 정치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판결은 필요한 부분만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죄는 유죄대로 존중해야 되고 무죄는 무죄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공소기각 판단 역시 그 의미를 무겁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배심원 전원이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법치주의를 말한다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만 확대 해석할 것이 아니라 판결 전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